자, 한눈에 정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여기 잔뜩 나와 있고요. 첫 번째부터 세포로 구성. 생명체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 대사. 작은 걸 큰 걸로 만드는 거니까 합성의 일시인 동화작용. 그럼 이건 이화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쭉 내려가서 적응과 진화. 환경에 따라 몸의 형태나 기능, 그리고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진화도 나타나게 되죠. 아래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 어떤 거에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냐면 세포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겠죠. 또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 관찰 처음에 한 다음에 관찰 주제 선정하고 관찰 방법이랑 절차를 고안했으면 그 방법에 따라서 관찰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연역적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 답인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고 문제인식을 했으면 가설 설정 단계를 거쳐서 탐구 설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수행하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실험은 대조군과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변경한 실험군이 있을 거고요. 또 조작 변인, 종속 변인 사이에 실험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통제 변인이 있겠죠. 자, 수능 1등급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캥거루쥐 10주 동안 사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한 번은 마른 밀만 주고 한 번은 과일까지 같이 줬고요. 한 번은 건조한 곳, 한 번은 습기 있는 곳에 사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분이 전체적으로 없는 경우는 소량의 진한 오줌이 나왔고요. 수분이 과일도 있고 습기도 많은 곳에 자란 친구들은 다량의 묽은 오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내류 수분량은 이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유지가 됐죠. 따라서 기억, 이 자료와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항상성이 맞고요. 체내 수분량이 유지되니까요. 물의 섭취량이 적으면 오줌량이 감소한다. 물의 섭취량이 적으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줌을 최대한 조금 싸야 돼요. 그래서 오줌량이 감소를 하겠죠. 이 자료는 귀납적 탐구라고 했는데 지금 실험군과 대조군을 놔두면서 지금 대조 실험을 진행을 했죠. 이렇게 한 결과 귀납이 아니라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와 연어에 관한 특성. 거미는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면 자극이 주어졌고요.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해 먹이를 향해 다가간다. 반응을 하죠. 연어는 민물에 있을 때는 묽은 오줌과 여기 뭐 염분 이런 거 나오면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체내 수분량도 유지하고 무기압류량, 즉 삼투압도 조절을 해야 하니까요. 기억, 집신벌레가 분열법으로 증식하는 건 생식에 해당하죠. 따라서 기억,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시가 안 됩니다. 니은, 항상성 얘기하는 거죠.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현상이 맞죠. 항상성의 3대장, 체온, 그리고 혈당량, 삼투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디귿, 식사 후 식사를 했다는 건 혈당량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항상성 유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니은이 맞겠죠. 따라서 답은 5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화성에 착륙한 바이킹호가 화성 토양 속에서 생명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자, 요 세 가지의 실험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14로 표지된 CO2가 이 내부로 들어간 다음에 이 14로 표지된 CO2는 방사능 탐지기에서 탐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곧 이 내부의 기체를 모두 빼낼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면 요 흙 내부에 존재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다면 그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14로 표시된 요 탄소를 이용해 포도당으로
토양 내부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 내부의 기체를 빼내도 이 토양 내부에 십사로 표시된 탄소가 잔존해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 아래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잔존했던 그 포도당이 가열에 의해 연소되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뿡뿡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얘네를 넣었다가 기체를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방사능 탐지기에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내부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얘도 14C로 표시한 것처럼 방사성 영양물질을 안에다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럼 이 방사성 영양물질이 기체 상태로 탐지기에 들어가면 여기 불이 켜지는데, 현재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뚝뚝 떨어지지만, 이 화성토양 내부에 세포호흡, 즉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방사성을 띤 이제 영양물질이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위로 푹푹 올라가겠죠. 그럼 그 올라간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방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탐지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는 세포호흡을 찾기 위한 실험이 됐고요. 마지막, 얘는 일반 영양물질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 영양물질이 화성토양 내부로 들어가면 이 영양소를 이화시켜서, 즉 세포호흡시켜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이 내부에 있다면 이 영양물질을 먹고 이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산소는 줄어들겠죠. 그 말은 기체 분석기에 의해서 이 내부 기체의 함량이 뭐 누구는 늘어나고 누구는 줄어들면서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걸 탐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영양물질을 넣어줬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탐지하는 실험이 되겠죠.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이 실험은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하죠. 여기는 광합성, 요 두 개는 세포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 가의 가열 장치는 이 14CO2로 표지된 탄소를 먹은 포도당이 다시 연소되어서 나오는 그 순간에 가열이 필요하죠. 가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동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인 포도당을 태우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2번. 3번부터 보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토양에 이화작용,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나의 방사능 탐지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돼서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되겠죠. 화성토양에 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다에서 기체 조성비가 변화가 발생하겠죠.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날 거니까요. 5번. 이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지구토양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조군이라 함은 이제 대조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화성토양 내부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이기 때문에 화성토양이 있는 경우가 실험군, 그러면 화성토양이 없는 경우가 대조군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토양이 아닌 지구토양을 사용하면 대조군이 될 수 있겠네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A부터 C까지는 각각 세균, 진돗개,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특징인데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유전 정보를 갖는 핵산이 있는지 보면 세균, 진돗개는 생물이기 때문에 핵산이 있고요. 바이러스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핵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진돗개, 바이러스 전부 다 있죠. 물질 대사를 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바이러스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 진돗개 이렇게 되겠죠.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분열을 하려면 애초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개체의 생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분열법 같이 생식이 됩니다. 생장이 아니고. 따라서 얘는 진돗개에 해당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요 세 가지 특징에 모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건 진돗개입니다. 그래서 C가 진돗개가 되겠죠. 자, 세균은 두 번만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요. 따라서 OOX, 그리고 바이러스는 한 번만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A는 맨 위에 한 번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까 얘가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그럼 가운데 있는 아이가 세균이 되겠죠.
그럼 이제 기니디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유일하게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얘가 핵산이 되겠네요. 그다음 핵산을 세균은 가지고 있나요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O라고 할 수 있고 세균은 O가 2개, X가 하나였기 때문에 여긴 자연스럽게 X로 채워질 거고 요 하나인 X는 마지막 세균이 X를 가지게 되는 마지막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세포 분열에 대한 특성이 되겠네요. 디귿은 요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이 맨 위에 있는 아이가 되겠죠. 자, 분석 끝났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A는 바이러스이다. A 바이러스 맞고요. A에는 O가 들어가야 된다. A에 O 맞고요. 유전 정보를 갖는 핵산이 있다. 즉 기억은 A와 B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A와 B는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뱃잎 추출물, 그 안에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들어있겠죠. 근데 세균 여과기로 걸렀습니다. 이거 안 걸러지죠. 즉 세균은 걸러지는 세균 여과기에 바이러스는 너무 작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다는 특징. 그래서 여과액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과하고 남은 액체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결정을 얻었죠. 즉 이미 여과가 돼서 밑에 액체에 그 바이러스가 전부 전해졌다는 거고 담배 모자이크의 바이러스성 결정 1마이크로그램을 증류수에 녹여 건강한 담뱃잎에 발랐습니다. 근데 건강했던 담뱃잎에서 담배 모자이크병이 발생했다. 즉 그 여과액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고 이 담뱃잎에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결정 10마이크로그램을 얻었다. 고로 1마이크로그램의 담배 모자이크가 담긴 이제 증류수를 발라줬는데 무려 10마이크로그램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했음도 알 수 있죠.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여과액을 통과했으니까요. 건강한 담뱃잎에서 세포 분열을 한다. 틀렸습니다. 애초에 세포 분열이 말이 안 되죠. 증식은 맞지만 그 방법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디귿 건강한 담뱃잎에서 증식이 가능하다. 증식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장균이 이제 감염당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B. 대장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바이러스는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해 물질 대사하는 거 맞고요. A와 B, 즉 바이러스와 세균은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제일 중요한 가설 설정 있죠? 그래서 얘가 면역적 탐구 방법, 얘가 귀납적 탐구 방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귀납적 탐구 방법의 관찰 방법을 이제 절차를 고안을 했으니까 이제 관찰을 하셔야겠죠? 여기는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파트고요. 두 번째, 가설 설정을 했으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탐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탐구 설계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관찰 수행이다. 그쵸? 관찰하셔야겠고 니은에서 대조 실험을 한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이기 때문에 대조 실험 실시하셔야 되고 변인을 통제 잘 해야 되죠. 디귿 가에서는 사실적 지식을 종합하여 규칙성을 발견하여 요 규칙성을 발견하고 사실적 지식을 종합하는 건 귀납적 탐구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이끌어낸다. 가에 대한 내용 맞죠? 따라서 답은 5번.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양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한 실험으로 25마리씩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눴고요.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니까 한쪽에는 백신을 주사해주고 한쪽은 주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험이 좀 잘못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을 주사하고 전염병균을 맞았는데도 살았다. 그 말은 백신이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백신을 넣어준 게 어떻게 보면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 그럼 전염병 주사는 통제 변인으로 작용해야 하니까 똑같이 전염병은 주사해 주되
한쪽은 백신을 넣어주고 한쪽은 백신을 넣어주지 않아야지 실험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넣지 말고 얘는 넣는다로 바꿔야 돼요. 기억, 대조군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 그쵸? 잘못됐죠. 니은 A, 위에 있는 양에게는 백신과 전염병균을 모두 주사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죠. 위에 실험군은 잘 됐습니다. 디귿, B, 아래에 있는 대조군의 양에게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전염병균만을 주사해야 한다. 맞죠? 따라서 답은 4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레밍, 아주 유명한 푸른 곰팡이에 대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과학자인데, 세균을 배양하던 중 세균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고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푸른 곰팡이는 세균을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요거 스스로 답을 내렸네요. 요거 가설이죠. 그 다음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어줬고 하나는 푸른 곰팡이를 안 넣었습니다. 지금 대조 실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른 곰팡이의 효과가 궁금한 거니까 푸른 곰팡이가 있을 때가 실험군, 그리고 넣지 않았을 때가 대조군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나 가설 설정 단계 맞고요. 다에서 기억은 실험군, 니은은 대조군이다. 아까 실험군, 대조군이라고 했었죠. 위 실험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푸른 곰팡이를 넣은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한다. 즉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막아준다 이 얘기고, 가설이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기 때문에 지지하는 성공적인 실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자, 10번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가설, 소화액 가와 소화액 나는 지방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소화액 가와 나의 작용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가지 실험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로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방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지방으로 식용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용유가 소화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3ml를 넣어줘야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소화의 가와 나의 영향력을 알고 싶어서 한쪽엔 가만 넣고 한쪽엔 나만 넣고 한쪽엔 가나를 같이 넣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3ml, 3ml 총 6ml 넣었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6ml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물을 3ml씩 추가로 넣어줘서 부피를 6ml로 맞춘 모습입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도 6mm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소화액 가와 소화액 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험군에다가 넣어줘야 해요. 따라서 여기는 소화액을 전혀 넣지 않고 똑같이 부피를 맞춰주기 위해서 증류수만 6mm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실험을 진행을 했고 가설이 만약에 참이라면 얘는 시약도 똑같이 3방울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얘는 아예 아무 결과가 없어야 하고 얘네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어야 되고 얘는 소화가 많이 됐어야겠죠. 그렇게 하면 가설을 지지하는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A에 첨가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9mm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합치면 9mm. 어차피 다 합이 9mm이기 때문에 9mm라는 통제 변이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니은, 이 실험의 종속 변이는 우리 실험 결과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약의 색이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시약의 색이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고요. 마지막 B와 C를 비교하면 B에는 소화액 가만 넣고 C는 소화액 나만 넣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소화가 잘 됐다. 그러면 가 효과가 좋은 거고 얘 소화가 잘 됐다. 그럼 나 효과가 좋은 거겠죠. 소화액 가가 지방 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잘못됐네요. B와 C를 비교하면 소화액 가와 소화액 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지 소화액 가가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소화액 가가 궁금한 경우에는 소화액 가를 넣어준 경우랑 소화액 가를 넣어주지 않은 경우 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고난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생물의 특성을 두 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개체 유지 특성인지 우리 모두 살고자 하는 종족 유지 특성인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생장하는 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이거 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체 유지 특성이 될 거고요. 그럼 이쪽이 종족 유지 특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체 유지 특성의 첫 번째, 여기 없는 거는 세포로 구성,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족 유지 특성에서 생식과 발생, 그리고 적응과 진화라면 이쪽은 뭐 유전 이런 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는 니은에 해당한다. 물질 대사는 이쪽 개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합성하고 분해하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즉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 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 가에 해당합니다. 호주에는 다른 대륙에 없는 캥거루, 호주라는 특별한 환경에 대해서 생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이쪽 적응과 진화 파트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의 예시는 아니고 이미 여기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니은의 예시는 아니겠죠. 나에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 집신벌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자, 요 바이러스는 생물인지 생물이 아닌지 애매한 파트이기 때문에 요 담배 모자이크만의 영역인 요 디귿 부분이 비생물적 특성이 될 거고요. 이 대장균 집신벌레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생물적 특성이 되겠죠. 그 다음 대장균 세균이고요. 집신벌레 얘는 뭐 균이나 그런 게 아닌 일반 생물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기억. 구성 물질 중에 핵산이 있다. 핵산은 생물을 당연히 갖고 있고 바이러스는 똑같이 핵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셋 모두의 공통점인 니은에 해당할 거고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그럼 세포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탈락이고요. 대장균이나 집신벌레처럼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이어야지 세포 분열로 증식이 가능하겠죠. 또 다세포 생물이면 세포 분열은 증식이 아니라 생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겠죠. 세포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포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포막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보려면 대장균과 집신벌레는 일반적인 세포 구조로 세포막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일반 단백질 껍질밖에 없죠. 따라서 세포막을 갖지 않은 건 바이러스뿐이죠. 디귿. 답은 3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뱀과 식물에 관한 내용이고요. 밑에 사막뱀 보면 뭐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에서 도마뱀을 포식하는 사막뱀이 모래 속에 몸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기억, 가에 의해 도마뱀은 사막뱀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잡아먹을 수 있도록 적응과 진화를 한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맑고 따뜻한 날 맑고 햇빛이 있습니다. 얕은 호수에 사는 식물의 잎에 공기방울이 맺힌다는 사실. 잎에서 공기방울이 맺힌다는 거. 그 말은 맑고, 즉 햇빛이 비치는 이 시간대에 이 아이는 광합성을 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을 겁니다. 따라서 공기방울은 산소일 겁니다. 나의 공기방울에 있는 기체는 주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되겠고요. 생물의 특성 중 얘는 적응과 진화, 맞죠? 이렇게 숨어서 사는. 그리고 물질 대사, 요거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X의 특성이다. 동물세포 밖에서는 증식하지 못했는데 동물세포 안에서는 증식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동물세포를 숙주 삼아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내용인데 생명체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될 건데 물질대사 하는지 생물의 특성을 보기 위한 실험 맞고요. 배양액을 돌렸을 때 움직이는지 돌렸을 때 움직이는지 보는 건데 배양액 위에 먼지가 붙어 있어도
그 배양액을 돌리면 먼지도 같이 움직이겠죠. 따라서 요거는 생물의 특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배양 환경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러스한테 이런 특성이 확실히 드러나는지 보다는 생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생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X인데 지금 핵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고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보기 보도록 할게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바이러스는 애초에 세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요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내용을 통해 적응과 진화라고 했는데 돌연변이가 생겨가면서 조금씩 생김새나 뭐 특성들이 달라지다가 결국은 다른 종으로 분화까지 할 수 있게 되죠. 디귿. 영양물질만 들어있는 배지에서 스스로 증식하지 못한다. 그쵸?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게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병 4개를 준비했고요. 첨가하는 물질을 다르게 해서 30도씨에서 10시간 동안 O2 소비량을 본 겁니다. 지금 A, B, C, D에 똑같이 증류수 절반, 개울물 절반을 넣고요. 그 다음에 병에 첨가할 물질의 종류를 다 똑같이 2mm로 맞췄고 하나는 그냥 맹물, 하나는 포도당 용액, 또 하나는 맹물, 또 하나는 포도당 용액. 이렇게 증류수일 때랑 개울물일 때 다르게 실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10시간 동안 O2 소비량 여기선 아예 없었고요. 그럼 여기서는 있었네요. 이 윗 두 개랑 이 아래 두 개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건 증류수와 개울물의 차이인데 개울물 내부에는 생물이 들어있을 거고 증류수 맹물에는 생물이 없겠죠. 따라서 호흡을 하는 생물이 없기 때문에 O2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여기는 개울물 속에 호흡을 하는 생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O2 소비량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영양소가 없는 맹물에서는 호흡을 얼마 안 한 반면 이제 포도당, 먹이가 들어있는 용액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흡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O2 소비량은 조작 변이이다. O2 소비량은 내가 어떻게 세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종속 변이입니다. 니은, 개울물에는 산소를 소비하는 생물이 존재한다. 개울물에 산소를 소비하는 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를 소비하고 여기선 소비할 수 없었던 거죠. 마지막, 포도당 용액 속에서 세포호흡을 하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포도당 용액 속이라고 했는데 이 포도당 용액 속에는 생물이 없기 때문에 산소 소비가 나타나지 않았죠. 디귿이 맞는 거겠죠. 따라서 5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바이러스입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뱃잎을 갈아 즙을 추출하여 세균 여과기로 걸러냈는데 걸러내지죠 이거. 그래서 여과액을 건강한 담뱃잎에 접종했더니 건강했던 담뱃잎에 이제 모자이크병이 이제 추출이 되는 현상입니다. 걸러졌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여과액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있는 여과액에서 병원체를 추출하여 순수하게 정제했더니 단백질의 결정체, 즉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인 그냥 입자 상태이다. 나의 결정체, 그 바이러스를 인공배지에 두면 증식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는 증식할 수 없죠.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와 함께 넣으면 숙주로 삼아서 증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 3가지를 알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여과기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 즉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정제했더니 단백질 결정이라는 것, 생물체 밖에서는 단백질 입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인공배지에서는 자라지 못했지만 세포 내부에서는 자란다는 것, 즉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고 또 증식을 할 수 없고 숙주가 있는 경우에는 숙주의 뭐 효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증식과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렇게 3가지를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생태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에요. 어떤 천인조라는 새가 있는데 수컷 꼬리 길이가 암컷에 비해 길다라는 걸 관찰했죠. 수컷의 꼬리가 깁니다. 꼬리가 긴 수컷은 짧은 것보다 암컷에 의해 더 많이 선택받을 것,
이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고요. 36마리 수컷을 4집단으로 나누어 표와 같이 처리를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상태고요. 그다음 꼬리를 잘랐고 얜 꼬리를 오히려 길게 해줬고요. 그다음 꼬리의 중간 부분을 잘랐다가 제자리에서 다시 붙임 요러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 꼬리고요. 얘는 더 짧아진 꼬리, 얘는 더 길어진 꼬리. 그리고 얘 잘 보면 중간 부분 잘랐다가 제자리에서 다시 붙였으니까 일반 꼬리와 꼬리 길이가 똑같겠죠. 하지만 인위적인 그런 변형이 들어간 꼬리가 되겠습니다. 자, 암컷들에게 선택된 수를 보니까 꼬리가 긴 C집단이 가장 많고 꼬리가 짧은 B집단이 가장 적었고요. 그리고 일반 꼬리를 갖나 아니면 잘랐다가 붙인 똑같은 길이의 꼬리를 갖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즉,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가설이 맞다는 거죠. 꼬리가 긴 수컷은 짧은 것보다 암컷에 의해 더 많이 선택받을 것. 즉, 여기 있는 가설이 지지를 받는 실험의 결과를 얻어냈다면 이 가설을 그냥 일반형인 문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꼬리가 긴 수컷은 짧은 것보다 암컷에 의해 더 많이 선택받는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